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휴전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성이 멈춘 건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면서 인명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또 북한군의 추가 파병,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긴 한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러시아 쪽이 많이 승기를 잡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전황이 어떻습니까? 좀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크림반도와 돈바스 내전이 있던 지역까지 합치면 거의 남한 면적이에요. 이걸 장악하고 있어요. 예. 이건 다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매일 나오는 쿠르스크는 러시아 영토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갔어요. 예. 네. 남쪽 방어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최대 1,3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시의 한 2배 정도를 점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러시아가 계속 수복을 했어요. 예. 언제부터냐면은 이제 28일 날 워싱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3일 날 무기 지원 중단을 해버리거든요. 요 이후 한 열흘 동안에 이 러시아가 거의 한 1,200제곱킬로미터를 수복을 전체 해버렸어요. 네. 예. 그리고 한 100제곱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뚫린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12일 날 다시 무기 및 정보 지원 제공을 이제 시작을 했고 재개했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전선이 또 교착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밀렸다가 지금 교착돼 있고 오히려 쿠르스크 그 밑에 이 러시아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부분적으로 또 점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환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이 99% 되는 지역은 교착돼 있고 요 쿠르스크 여기가 열점지되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 영토를 뺏긴 상태에서 한 평이라도 휴전을 하면은 치욕이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걸 잡고 있어야 일단 휴전을 막고 유리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휴전을 막고 협상을 할 때 남쪽의 큰 땅과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치열하고 적은 지역이지만 지금 인민군도 여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크게 보면 러시아가 우세하지만 전선은 교착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을 자극했기 때문에 예. 미국이 지원하네? 그럼 유럽은 또 입장이 다르거든요. 예. 미국은 바다 건너고 유럽은 자기네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생각이고 이제 계속해서 유럽이 왜 무기가 딸리냐면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공장을 줄여버렸거든요. 예. 이제 공장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장이 나서면 러시아로도 벅차죠 이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예. 뭐 지금 뭐 러시아가 유리하다 그렇지 않아요. 유럽은 인구가 5억이고 네. 러시아는 1억 4천이거든요. GDP 차이도 천문학적인 차이가 그렇죠. 나죠. 예. 맘먹고 재무장을 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큰 도박을 한 셈이죠. 네. 근데 생산력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 생산 라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 3년 내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예, 예. K방산에게 어마어마한 호재일 것 같지만 사실 유럽 기술이 더 앞서거든요. 그리고 예. 전체적인 기술을 보면 뭐 독일의 라인메타부터 예. 시작해서 뭐 이태리라든지 이런데 영국이라든지 자체 전투기부터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재무장을 결정을 하면 러시아는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고 몇 년간은 우리한테 K방산에 의존할지 모르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유럽은 자급자족 생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꽃놀이편은 아니다. 네네. 그런 지금 급하니까 네. 급하니까 한국에 손을 내미는 거지. 또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해외 의존성의 위험을 한번 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급자족 체제로 갈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의 중재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 휴전안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할 때 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종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원래 종전안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인정,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 네. 예. 그 다음에 안전보장 애매하게 미국이 투자하면 안전보장이야. 그 다음에 광물협정으로 우크라이나 히토류 절반가량 이상
요한으로 종전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러면 푸틴은 만세죠. 그렇죠. 예. 네. 그럼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싸운 거예요. 네네네. 영세에 가서. 안 싸우고 오면 거기 도장 찍고 오면 매국노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카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싸우고 온 거죠. 싸우고 오니까 우크라이나 여론은 잘했어. 유럽은 너 지지할게. 네. 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지지율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사인은 해야 돼. 왜냐하면 카드가 예. 없으니까. 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가 거꾸로 내민 게 이제 종전이 아니고 일단 휴전하자. 아, 휴전. 휴전하면 이게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휴전이거든요. 지금 젤렌스키가 이렇게 휴전하면 자기 정치적 생명도 유지되고 또 우크라이나 자존심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휴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은 이제 종전에서 휴전으로 넘어온 거죠. 예. 근데 이 휴전은 푸틴은 지금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휴전하면 우크라이나한테 숨 돌릴 틈을 준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휴전이 아니고 부분 휴전이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 그다음에 미국은 에너지와 인프라.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양쪽에서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와 인프라를 추전하면은 예. 사실상 이제 민간 시설 공격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 전투만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미국 생각인데 푸틴은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에너지 인프라는 거예요. 아. 그럼 왜 에너지 인프라냐? 지금 겨울이 지금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때려봐야 기름 별로 안 쓰니까 네네.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의 돈줄이 에너지 수출이거든요. 예. 이걸 때리니까 에너지 인프라만 휴전하면 자기네는 좋고 네. 우크라이나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는 이게 되는 거거든요. 쉼표 하나 차이가 그렇죠. 크네요. 그러니까 이안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요한을 가지고 이제 24일 날 네. 이제 사우디에서 또 회담도 웃겨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나는데 셋이 만나는 게 아니고 요 방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만나고 요 방에서는 얘기한 다음에 옆방으로 건너가서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고 이렇게 이제 셔틀 회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휴전 모드로 가는데 예. 세부 조건으로 충돌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도 슬픈 역사지만 6.25 전쟁 3년 중에 휴전 협정을 2년 동안 논의했어요. 네. 그러니까 휴전이 가긴 갈 겁니다. 그러나 예. 이게 아주 지루한 아. 전투는 왜냐 예. 전투가 왜 격화되느냐 휴전하고 나면 이 자기들이 마지막에 점령하고 있는 영토가 그게 국경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지전 했잖아요. 네. 한 평이라도 더 뺏으려고. 그러니까 휴전 모드로 가도 전투는 격화되겠죠. 인프라 시설 말씀하셔서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미국이 소유하는 게 이 인프라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게 트럼프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은 대략 그 맞는 말씀이 별로 없고요.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서 본다고 예.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확실한 안전 보장이거든요. 그럼 미군의 파견이거나 이거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푸틴을 고려하면 그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만일에 광물이나 네. 인프라를 우리가 미국이 소유하면 그걸 푸틴이 공격을 어떻게 하니 요 방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그 안전 보장을 하겠다는 거고. 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불안하죠. 받아들일 리가.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포리지아 원전이거든요. 예, 예. 이게 유럽에서 가장 커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포리지아 원전을 미국이 소유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네. 첫 번째 구소련의 원자력 기술과 미국 기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 체르노빌 네네네. 사고 난 그 원전하고 똑같은 기술이에요. 미국 관리 못해요. 두 번째 지금 이 원전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원전은 부대 시설이 많거든요. 아, 예, 예. 거대하거든요. 그럼 이걸 다 미국이 소유해야 되는데 이걸 우크라이나에서는 주권 상실인 거고 또 하나는 이 체르노빌하고 그 인류 최악의 사고였던 체르노빌하고 똑같은 기술이거든요. 네. 만일에 미국이 이걸 소유하면 사고 나면 미국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동시에 나오는 예, 예.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를 외신 평가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너무 몸이 달았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푸틴에게 놀아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외신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을 뭐 푸틴에게 노론하고 있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6.25 전쟁 2년 동안 협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휴전이 아주 어려워요. 그럼 푸틴의 의도한 대로만 가는 건 아니다. 아니죠. 예. 일단 푸틴이 휴전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휴전이라는 용어를 받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중재, 예, 예. 직접 중재한 지. 그럼 이 상태에서 벌써 뭐 노론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죠. 이미 네. 사우디에서 24일 날 3자 간접 회동이 있고 그다음에 종전이라는 표현에서 휴전으로 넘어왔잖아요. 예, 네. 요 안을 가지고 아. 젤렌스키, 푸틴, 트럼프 모두 합의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안은 지금 시작인 거지 뭐 벌써 놀아난다. 푸틴이 그렇게 뭐 마음 편하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쿠르스크를 파죽지세로 북한군을 앞세워서 러시아가 수복을 한 이유는 결정적인 건 미국의 무기 및 정보 지원 중단이었어요. 예. 제가 하니까 당장 어떤 보도가 나왔어요. 국산포 170mm 북한제 국산포 하이마스로 강철비로 때려부셨다. 아. 그동안은 강철비를 못 썼거든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정보를 안 주니까 어디 때릴지 모르잖아요. 네. 잘못되면 우크라이나에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깜깜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러시아가 파격제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정보 주니까 어떻게 해요? 푸틴이 무기 지원 정보 제공 중단에 그게 조건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예.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푸틴 말 들어주는 거지 푸틴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푸틴이 계속 강공으로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 다른 카드가 있죠. 예.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더 많이 주는 거죠. 네. 정보를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푸틴 대통령도 버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다. 협상이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어떤 면에서는 미국 언론이 트럼프를 너무 좀 안 좋아해서 그런 평가가 나온 것 같긴 미국 합니다. 주류 언론이 사실은 뉴욕타임스를 대표로 해서 네. CNN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악감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외국에서 보도한다는 것보다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조금 많죠. 더 불리하게. 그렇죠. 예. 네. 이제 이슈를 좀 바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쇼이구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푸틴 대통령과 자웅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푸틴 대통령의 전쟁을 결정하는 핵심이 세 사람인데 푸틴, 쇼이구 전 국방부 장관이죠. 네. 그다음에 게라시모프 현 참모총장. 요 세 사람은 거의 운명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쇼이구는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도 예를 들면은 어디 회동을 비밀선언 회동을 하고 가면 비공개로 가면 운전을 쇼이구가 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주 뭐 정말로 모든 걸 공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방부 장관에서 그만둔 것도 지난해거든요. 무슨 잘못해서가 아니고 네.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은 경제학자예요. 아. 전시경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바뀐 거지. 예. 쇼이구 대통령, 쇼이구 안보 서기는 푸틴 대통령 그 자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간 거죠. 네네. 무덴코 차관이 얼마 전에 갔거든요. 예. 외무차관이. 근데 지금 바로 또 가서 김정은 만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아주 큰 예. 협상이다. 첫 번째는 지금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이 잘 싸운 건 아니에요. 그냥 학살 예. 당하면서 그냥 몸값 지불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 휴전을 해도 전선은 불안하기 때문에 북한군은 계속 필요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무기 지원과 대규모의 추가 파병 가능성. 또 하나는 이제 5월 9일이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이거든요. 예. 네. 근데 푸틴 대통령은 그 이전까지 전쟁을 끝내길 원해요. 아. 그래서 전승절 때 승리했다는 선언을 하고 싶어하고 예. 네. 그때 북한군을 초청을 해서 퍼레이드를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 만일에 푸틴과 함께 그 크렘린 주석단에서 네. 그 열병식을 하면서 같이 승리 선언을 하는 거 이게 또 김정은의 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방러, 요 가능성.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예. 예. 푸틴의 의중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쇼이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푸틴 친서도 전달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가 파병이라든지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한도 김정은도 이거 다 공짜로 줄 이유는 없잖아요.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받아내려고 할까요? 김정은 정권의 위시리스트는 무한정이죠. 핵도 받고 싶고 뭐든지. ICBM도 예. 정찰위성도 핵추진 잠수함도. 그러나 이걸 줄 정도로 그 푸틴 대통령의 바보는 아니다. 이런 전략 자산은 주질 않아요. 예. 예. 러시아가 그렇게 의존하는 중국한테도
심지어 전투기 엔진 기술도 안 좋아갖고 맨날 덜거럭거리거든요. 예. 잠수함 기술도 안 좋아가지고 맨날 물속의 경운기라는 오명을 받거든요. 지금. 물속의 경운기요. 근데 북한한테 그걸 준다? 바로 옆에 국경을 붙어 있는 언제 등 돌릴지 모르는 국가인데 그건 아닐 거고요. 아마 예. 중요한 건 이제 재래식 전력이 현대화입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김정은 참관하에 보도는 어제 됐죠. 20일 날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예. 북한이 본격 생산 전에 검열이라고 그랬거든요. 지대공 미사일은 북한 기술로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밀도가 높아야 되니까. 예. 그럼 여기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갑자기 저렇게 정밀도 높은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러시아는 줄 게 많습니다. 석유 풍부하죠. 밀가루 넘쳐나죠. 네네네. 비료도 수출국이거든요. 네. 러시아는 이거 3개만 줘도 사실은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근데 김정은 정권이 더 달라고 지금 난리 치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핵심 전략 기술보다는 예, 예. 재래식 전력 현대화. 예를 들어서 미그 29는 북한의 주력이거든요. 예. 우리 지금 구닥다리죠. 3, 40년 됐으니까. 근데 이게 부품이 없어서 제대로 가동을 못 하는데 예. 러시아는 미그 29는 2선기고 재고 물량이 많아요. 이 부품만 제공해줘도 현대화되거든요. 예, 예, 예. 방공망이. 그러니까 러시아도 할 말이 있죠. 이건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건 방공망 방어무기야. 그다음에 대북 제재 아니야. 그러니까 줬어. 나중에 들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협력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미사일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난 8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찾은 걸 이제 북한이 공개했거든요. 이 의도를 놓고 러시아에게 좀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미 2021년 1월에 네. 예. 노동당 제8차 대회 때 갖겠다고 지금 그 결정을 한 그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제 오는 일은 아니다. 아.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만일에 러시아가 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체계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내심 갖고 싶어 이런 네.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핵추진 잠수함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1년에 호주가 오커스, 미국,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네. 근데 호주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인 호주가 처음 자체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는 시기가 2030년대 중반이에요. 세계 최대의 최고의 기술을 조선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네. 자체적으로 하면 10년이 넘어가고요. 그러네요. 기술 이전 받아도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핵추진 잠수함 그거는 사실은 과시용이지 실제 러시아가 그 기술 이전 가능성 부분적으로는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예. 핵심 기술은 안 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보다는 재래식 권력, 재래식 무기 쪽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